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올 2월 초까지 진행한 수수료 무료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거뒀습니다. 1분기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2%, 영업이익은 283% 증가했습니다. 빗썸은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 침체로 실적이 악화했지만 작년 4분기부터 진행한 수수료 무료화 정책과 다양한 멤버십 혜택 등을 통해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면서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적인 K푸드 열풍덕을 본 식품업계가 줄줄이 호실적을 거뒀습니다. 특히 해외 사업 성적이 크게 좋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상승했습니다. 다만 이들 기업의 실적 개선이 상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결과로 인해 물가가 오르는 그리드플레이션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서 가격 인하 내지는 동결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조사들이 오히려 곤란해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는 분석입니다. 비단 라면이나 빙과류 관련 기업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 관련주들 그리고 김 매출 확대에 따른 김 관련한 종목들까지도 상승세가 나타났었죠. 이렇듯 식품주들 전반에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훈풍이 더욱더 이어질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기대감을 굉장히 크게 안으면서 출발을 보였던 오늘 우리 시장입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는 모두 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이 4월 CPI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둔화하게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이었고요. 또 오늘 우리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를 또다시 갱신하게 되면서 반도체 종목들도 전반적인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는 남은 한 주 마무리 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사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는 웃을 일만 남은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 강사님께서는 오늘 장을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사실 물가가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CPI가 드디어 예상치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3.4%대. 연준이 추구하는 2%대에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상징적인 의미를 좀 부여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올해 들어와서 물가가 안 잡혔죠. CPI가 안 잡혀왔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이슈로 인해서 3대 지수 모두 급등했고요. 급등에 멈추지 않고 최고치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드렸지만 추세 하락은 아니다. 우리가 잠시 조정 구간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전고점 돌파하고 추세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제 증시가 빠질 요인, 즉 악재가 안 보이는 장세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미국발 훈풍으로 인해서 잘 갔습니다. 좀 아쉬운 건 장 초반에 쭉쭉 가다가 고가 찍고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캔들로 봤을 때는 음봉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전고점 라인 2779 목전에 두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오면서 전고점을 좀 앞두고 있다. 앞두고 있는 차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제가 일봉 차트 보면서 우리나라 차트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2779 목전에 두고 있다라는 말씀드렸죠.
이 라인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외국인 기관 투자자 수급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센티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다양한 업종들, 가령 조선, 해운, 저PBR주, 제가 나중에 또 보험 관련주 말씀드릴 건데 이런 저PBR 관련 섹터에 돈이 몰리면서 코스피는 2,800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전망 말씀드리고요. 코스닥도 전고점을 앞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스피와 다르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조금 빠지고는 있는데 저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922까지는 돌파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과 같은 증시에서 제가 전략 다시 한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온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추후에 SK하이닉스는 20만 원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삼성전자도 9만 전자 돌파할 가능성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한미 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너무나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PBR 관련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번, 지지난번 방송 나올 때마다 증권, 보험, 유통, 금융지주사, 완성차 업체, 현대차, 기아에 대한 말씀 줄곧 드려왔습니다. 실적 좋고 추후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기대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참고하셔가지고 눌림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각각 20만 원, 9만 원 선을 돌파를 해주는지 그리고 저PBR 관련한 종목들이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줄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준비해주신 강의의 주제도 들어봐야겠죠? 어떤 주제일까요? 네, 오늘 강의 주제는 21선 매매 기법 좀 가져왔습니다. 네, 이평선 기준으로 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매매 기법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21선 기법은 조금 템포가 느리기 때문에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는 매매 기법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다면 여러분들 것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궁금한 이 21선 매매 기법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강의 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정영석 강사님께서는 매일 아침 개장 전에 또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하시면서 시장 전략들을 좀 점검해주고 있으니까요. 보다 자세한 시장 공부가 좀 필요하다, 매일매일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 보험주 또 마침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이스페타시스 실적에 힘을 좀 받는 모습이죠. 그리고 K뷰티가 화장품을 넘어서 이제는 미용기기까지도 영역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클래시스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한국 화장품 제조는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됐고요. DIT가 10%, 이수페타시스는 18% 넘는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DB손해보험부터 좀 짚어볼 텐데요. 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0.4% 늘어난 당기순이익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또 추후 주주환원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장에서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7% 넘는 상승 마감을 기록해줬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깜짝 실적에 힘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죠. 1분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이에 발맞춰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들도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장에서 18% 넘는 시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용기기가 K뷰티 수출의 숨은 효자로 좀 떠오르게 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실적까지 1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게 되면서 클래시스 주가도 덩달아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탄력을 확대했다가 이내 좀 둔화가 되면서 마감이 되는 모습 나타났고요. 3%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발 훈풍이 다시금 불게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SK하이닉스도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유리기판 그리고 HBM 등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도 역시나 덩달아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DIT는 HBM 테마로 좀 묶여있는 종목인데요. 수주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탄력은 장중에 다소 둔화가 되면서 10% 넘는 상승 마감을 기록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장품주들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불을 켜내주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중에 한국 화장품 제조는 상한가까지도 도달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요. 역시나 실적이 대폭 개선된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탑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자,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네. 강사님이 짚어준 종목들의 집합체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어떤 종목부터 짚어볼까요? 오늘 한국 화장품 제조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사실 화장품 관련 섹터는 제가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주 중에 모멘텀 다 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차트는 좀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매물대 소화한 차트가 있는 반면에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적이 정말 잘 나왔어요.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인데 내일 우리가 시가 매매 관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핫스탁5 한 종목으로 좀 가져왔고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국 화장품 제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상한가 안착했는데 거래 대금 500억 정도 들어왔고요. 상한가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분봉상 차트는 강하게 닫혔는가 아니면 중간에 많이 풀렸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이것도 뭐 1분봉으로 보셔도 되고 10분봉으로 보셔도 되고 여러분들 성향에 맞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9시, 10시 사이에서 좀 한번 풀렸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차트고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과거에도 보시면 8월 10일에 상한가 안착했다가 8월 11일에 시가 띄운 다음에 쭉 종가까지 빠졌습니다. 자, 지금도 똑같다 이거예요. 매물대는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상한가를 쳤고 2023년 8월 초 데이터를 봤을 때 상한가 이후에 시가 고가 띄우고 빠지는 그런 데이터가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내일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두 가지 시나리오로 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0% 미만의 갭이 뜰 경우로 좀 보겠습니다. 10% 미만의 갭이 뜬다면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분할 매수하실 필요 없고 내가 이 현금 가능한 여력을 세팅하신 다음에 전량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목표가는 5%에서 7% 짧게 잡으시면 되고 손절 라인은 3.5%로 대응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뭐냐면 시가 갭이 20% 이상 뜰 때입니다. 그때는 매수 구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들어가실 수 있는데 시가에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20% 이상 갭 뜰 때 호가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세와 매도세 힘겨루기 구간에서 어떤 세력의 힘이 있는지를 좀 주의 깊게 보신 다음에 눌리는 구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15% 이 눌리는 구간에서 10%까지 분할 매수로 대응하신 다음에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3%에서 5% 짧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내일장에서 10% 미만의 갭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시초가 진입 전략 짚어주셨고요. 만약에 20% 이상의 갭이 좀 발생한다 싶으면은 가격적인 조정을 보였을 때 타이밍을 잡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이어서 저희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다음은 DIT 한번 보겠습니다. 네, DIT. DIT는 지금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DIT 제가 예전에도 핫스탁5로 한번 가져왔던 종목 같은데요. 내년 최대 실적이 뭐 전망된다. 실적이 정말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정말 많이 급등을 했고요. 실적 이슈로 올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이저 솔루션 매출 확대 속 실적 턴어라운드 뭐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실적으로 간다. 테마가 아니라 실적으로 간다.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차트가 좀 좋습니다. 오늘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상한가 이후에, 그러니까 여기 4월 17일이죠. 4월 17일 상한가 이후에 조금 눌렸습니다. 어디까지 눌렸냐면 11선까지는 일단 일시적으로 눌렸다가 다시 전고점 라인 돌파함과 동시에 61선 부근까지 눌렸고요.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준비 중인 차트가 그려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차트 패턴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전고점이 32,350원이잖아요.
32,350원은 돌파할 거야 예상하고 내일 시가에 들어가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게 합리적인 매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시간에 일단 보자면 오늘 윗꼬리가 달렸는데 0.36%면 보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신경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중요한 변곡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 라인 맞고 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항 라인 돌파함과 동시에 32,350원 트라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죠. 그건 세력들의 영역이고 우리는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확률 높은 매매를 지향해야 됩니다. 확률 높은 매매가 무엇이냐면 4월 26일 경신했던 32,350원 이 전고점 라인을 돌파할 때 들어가는 매매가 확률적인 매매다 이거죠. 그래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좀 잡아드리자면요. 지금 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매물대를 소화한 차트이기 때문에 32,350원, 뭐 32,500원까지도 괜찮네요. 32,500원 돌파하는 장대 양봉, 거래대금 실린 채 나온다면 돌파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시고요.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15%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IT 같은 경우에는 32,500원 부근을 강한 장대 양봉과 함께 돌파 시도가 나올 때 그때 한번 매수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저희 이어서 어떤 종목 짚어볼까요? 네, 다음은 클래시스 한번 보겠습니다. 클래시스는 저희에게 굉장히 반가운 종목이죠. 맞습니다. 우리 강사님께서 진작에 좀 짚어줬던 종목인데요. 클래시스 지금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우리가 대형주 매매할 때, 그러니까 실적 논리가 붙은 대형주를 매매할 때랑 테마성 논리가 붙은 중소형주를 매매할 때 그 방법론에 있어가지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시가총액이 뭐 3조 가까이 되니까요. 저는 대형주로 좀 분류하고 싶고요. 테마성 논리로 움직인다기보다 실적 논리로 움직이는 종목이고 또 여러분들 조선해운 등등 더불어서 미용 의료기기 섹터가 최근에 샌디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 미용 의료기기 섹터의 대장주가 클래시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4월 15일 방송 공략주로 가져와서 이미 방송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고가 기준으로 36% 수익이 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 및 대응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거래 대금이 2,500억 이상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 한번 세워놨고요. 그 이후에 5일선 이탈하지 않고 바로 V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고점 라인 돌파했고 신고가 58,000원, 5만 원 라인을 돌파했는데 일단 시간에 보면 0.7% 빠졌는데 그렇게 의미 부여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는 의미 부여하실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계속해서 순매수하고 있다. 긍정적인 부분 하나 체크하시고 차트도 V자 패턴 매물대 소화했다. 이런 것도 좀 체크해 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일단 저희 방송 보시고 매수하신 분도 계실 거니까 일단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담긴 물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절반 익절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55,000원까지 끌고 가시면 된다. 보유자에 한해서 좀 전략 세워드리고요. 신규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충분히 들어가셔도 좋은데 지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좀 고점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 44,000원 라인이 괜찮아 보입니다. 11선 부근에 매수 타점 잡아보시길 바래요. 이 부근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고 44,000원 매수 타점 잡으신다면 목표가는 55,0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우리 정영석 강사님과 일찍이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클래시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선은 가지고 계신 비중의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을 좀 해보시고 남은 물량으로 끌고 가면서 55,000원 부근까지 한번 노려보자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이수페타시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이수페타시스는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말고요. 과거에 엔비디아가 급등할 때 같이 따라갔던 종목이고 또 지금 실적이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 논리 붙었고요. 또 엔비디아 최근에 너무나 잘 가고 있잖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급등 마무리했고 전고점 목전에 두고 있는 차트 패턴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수페타시스를 조금 더 끌고 가도 될 것 같다. 다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대응 전략을 잘 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대응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파 이후에 눌렸다가 박스권 그리고 1파 고점 부근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거래 대금이 실린 채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에 한번 보면 0.39% 거래 대금이 좀 실렸습니다. 66억 가까이 실렸는데 오늘 1조 가까이 거래 대금이 터졌으니까 그렇게 유의미한 거래 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급적인 부분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외국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담고 있네요. 오늘 기준으로도 정말 많이 담았고 기관 투자자도 끊임없이 순매수하고 있다는 거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괜찮은 부분 좀 나타내고 있고 지금 우리가 보유자라면 일단 조금씩 익절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맞겠지만 혹시나 오늘 하스닥5 이수페다시스 종목 보고 신규 매수 검토를 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61선까지는 조금 보셔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58,800원인데 대형주잖아요. 오늘 상승분 반영해서 시가총액이 3조가 넘습니다. 대형주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가격 전략 잡아드리자면 37,500원 될 것 같아요. 61선 부근이 37,500원이기 때문에 37,500원 매수 타점 잡으시고 최종 목표가는 55,0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매수 전략 한번 좀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7,500원 이렇게 매수 전략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한번 좀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볼 텐데요. 마지막 종목으로 DB손해보험이 남아있는데 서두에 저PBR 관련한 이야기 또 짚어주셨잖아요. 이 종목은 지금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사실 저PBR 관련해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양한 저PBR 섹터에 돈이 몰렸다가 좀 옥석가리기가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방송에서 이슈와 다르게, 그러니까 언론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가 선침해보자. 언론에서 좋다고 할 때 사면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가 많으니 반대로 가보자, 역발상 투자를 좀 해보자라고 제가 제안했고요. 그 가운데 보험이 좋다, 그리고 증권이 좋다, 금융 지주사가 좋다, 완성차 업체, 현대차, 기아가 좋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왔죠. 그거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DB손해보험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급적인 부분 좀 볼게요. 수급적인 부분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실적이 좋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그리고 14일에 2거래일 연속 기관 투자자 수급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은 괜찮습니다. 차트적인 부분도 너무나 좋은데 일단 뭐 DB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삼성화재도 좋아요. 뭐 하나손해보험도 좋은데 일단은 DB손해보험이 전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DB손해보험 보시면 1파가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대형주는 좀 빠질 수 있어요. 상승 추세 안에서 건전한 조정을 그리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11만 원 조금 높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높기 때문에 10만 원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촘촘하게 좀 담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만 원, 9만 5천 원, 9만 원 이렇게 5% 분할 매수 걸어 놓으시고요. 최종적인 목표가는 15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하스닥5 종목들에 있어서 분석을 한번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장이 끝난 이후가 아니라 장전의 시장 전략 좀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방송 시간 이후에도 매일매일 우리 강사님과 조금 더 심도 깊은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오늘의 1타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21선 이 매매 기법은 난이도 상중 하로 따지면 어느 정도일까요? 한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용기가 생깁니다. 그럼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해 주실까요? 네, 사실 21선 매매, 이거 정말 좋은 기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이평선 설정도 좀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종목 선정을 위한 개념들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난이도 한 중 정도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 강의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진행할 것 같은데요. 끝까지 집중해 주신다면 21선 매매 기법 여러분들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강의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선 매매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뭐 21선을 기준으로 하는 매매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21선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매매에 적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21선이 일단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 첫 번째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캔들입니다. 자, 21선을 지지하는 어떤 캔들이 나올 때 어떻게 매수하는지 요거 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21선을 무조건 지지한다 해서 매수하느냐? 아니죠. 21선을 지지하는 그럼 캔들이 나올 때 어떻게 매수할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매수할 겁니까? 그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제가 좀 말씀드려 볼 거고요.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평선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일단 잡고 가셔야 이 강의를 좀 수월하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따로 빼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5일선, 11선, 21선 크게 이렇게 있고요. 뭐 설정하기에 따라 3일선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60, 120, 240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장기 이평선들 쭉 있는데 일단 자, 우리가 종가라는 개념 아시죠? 시가, 저가, 종가, 뭐 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 선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올라갑니다. 시가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고가 찍은 다음에 이게 종가가 시가 위에서 빠졌다면 양봉이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하루하루 일봉 기준으로 캔들을 만들어 나가면 선이 하나 그려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차트 보시면 선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이제 5일선, 11선, 21선이라는 건데 말 그대로 종가, 그러니까 5일 동안 종가 평균치를 낸 선을 5일선이라고 합니다. 평균 값을요. 계산도 간단해요. 그냥 다 더해서 나누기 5 하면 되죠. 11선은 마찬가지로 10일 동안의 종가 평균 낸 값을 선으로 차트에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5일선이 굉장히 높은 구간에 있으면 급등주라고 볼 수 있죠. 5일선이 역별로 있다. 그럼 주가가 많이 가라앉아 있다. 뭐 이런 악재가 있나 보네요. 뭐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5일선이 무엇인지 그 사전적 정의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가령 뭐 5일선 구하는 공식 제가 더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5일선 선을 뭐 어떻게 그리고 그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5일선이 그냥 뭐 높이 있으면 급등주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보시면 21선 매매의 장점입니다. 자, 제가 단타 좋아합니다. 단타로 실제 뭐 투자 대회에서 입상도 좀 여러 번 했고 단타를 많이 치고 제가 지금까지 주식하면서 제일 오래 들고 있었던 기간이 얼마일까요? 한 2주 될까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뭐 우리가 소통할 수 없습니다만 종목을 얼마까지 보유해 보셨나요? 한 1년, 2년, 5년까지도 제가 지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2주 가까이밖에 안 들고 있어서 장기 투자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기분을 모르겠는데 이 21선 매매의 장점이 뭐냐면 좀 짧게 우리가 이거 회전율을 높여가지고 짧게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처럼 돈이 많지 않습니다. 떨어지면 계속해서 분할 매수해서 오를 때 파는 전략을 수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고 우리가 안정적인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 기법이 뭐가 있을까? 바로 21선 매매다 이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다가 21선 라인에 떨어지면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물론 추후에 제가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건데 21선 라인에 빠질 때 주가가 그냥 매수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21선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탈을 해요. 만약에 내가 들고 있다가 요 이탈하는 캔들이 나와요. 그냥 매도하시면 되죠. 손절하시면 되죠. 21선 하나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 선은 차트에서 지우시면 됩니다. 다 지워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직장인 자영업자도 편하게 매매할 수 있다. 제가 지금 온라인 공개 방송, 무료 공개 방송을 지금 매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단기 투자 방송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짧게 치고 빠지는 그런 매매를 좀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거는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직장인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9시에서 9시 반 집중 못 하시는 분들은
그 매매가 좀 따라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종가 매매라든지 제가 오늘 말씀드릴 21선 매매는 직장인 분들이 하셔야 되는 매매예요. 사실 이거 전업 투자자가 하기에는 좀 되게 지루한 매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바로바로 수익이 나고 바로바로 뭐 생활비를 써야 되고 막 그런 입장인데 전업 투자자 입장에선 21선 매매를 하게 되면은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뭐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좀 하기 힘듭니다. 다만 우리가 직장인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돈이 좀 더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21선 매매를 끝까지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보시면 원칙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이 매매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일단 21선을 지지할 때 매수해야 된다라는 말이 뭘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 선이 분홍색 선일 수 있고 노란색 선일 수 있는데 저는 노란 선으로 좀 설정을 해놨어요. 그거는 뭐 증권사 차트 세팅마다 다른데 뭐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일단 이게 무슨 말이냐. 21선 라인을 지지할 때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21선 라인을 지지하지 않고 이탈할 때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탈할 때 매수하시면 안 되죠. 여기 이렇게 지지하는 캔들이 나올 때 이 구간에서 매수하셔야 되는데 여기를 이탈할 때 매수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이겁니다. 그거는 원칙에 어긋나는 매매이기 때문에 잘못 적용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21선을 이탈하면 매도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연장선상에 있는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지할 때 매수하는데 이탈하면 매도해야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거를 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가령 21선 이탈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데 올라갈 거야라는 어떤 기대감?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올라갈 거야 하고 그냥 버티기만 하시는 분들은 이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배트맨 일부 나와서 했던 강의들 모든 강의들 공통 원칙 뭐냐면 대전제가 뭐냐면 손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전문가님 저는 손절을 못 하는데요. 주식을 하면 안 될까요? 하셔도 되죠. 그런 분들은 실적이 좋은, 재무제표가 좋은, 업황이 좋은, 성장성이 있는 종목 장기 투자하세요. 뭐가 있을까요? 삼성전기, SKC,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이런 거 추천드립니다. 그런 거 그냥 장기 투자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단기 투자하고 싶고 직장인으로서 제2의 월급을 만들고 싶고 난 전업 투자자로서 회전율을 높이는 매매를 함과 동시에 매일매일 생활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매매 하시면 안 되고 손절 좀 원칙 지키시면서 이런 매매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수익 날 때 분할액절해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 박스권 매매 말씀드릴 때는 분할액절이 아니라 전량액절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1선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는 분할액절을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그냥 뭐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추후에 그냥 어떻게 분할액절 하는지 그것만 좀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보시면 종목 선정 기준입니다. 야, 이거 제일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가 뭐 원칙, 장점 다 좋다 이거예요. 원칙, 장점 다 좋은데 어떤 종목을 선정해야 될지 개념이 안 잡혀 있으면 실전에 적용할 수가 없겠죠. 실전 차트가 겁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선정 기준만 아신다면 차트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평균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어야 됩니다. 자, 지금 한번 저와 소통할 수는 없지만 얘기해 볼게요. 평균 거래 대금 1,000억 이상 들어온 종목이 오늘 하스타5에 뭐가 있었죠? 이수페타시스 이런 거 있었죠. 이수페타시스. 그럼 그런 종목 21선 떨어질 때 매수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좀 확 가시나요? 저희 방송 오늘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그런 종목 선정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21선을 강하게 지지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수페타시스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올랐어요. 얘가 이수페타시스가 계속해서 오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언젠간 쭉 빠진다 이거죠. 빠지는데
21선을 제가 노란 선으로 이렇게 좀 그어볼게요. 이렇게 이쁘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지하는 캔들이 나와서 우리가 매수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노란 선을 이탈하는 캔들이 나왔다면 우리가 종가상으로 그걸 확인했다 가정했을 때 그 이탈하는 캔들이 나왔다면 매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된다고 말씀하신 분은 이거 복수 다시 하셔야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저 21선 노란 선을 지지하는 캔들이 나올 때 강하게 지지하는 캔들이 나올 때 매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S급 재료 이상 연속성을 보유한 재료 이거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저희 방송 채널 돌리다가 우연치 않게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개념 좀 정립하고 가겠습니다. 주식시장에는 재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캠핑장에 가서 추울 때 뭐 영하 10도예요. 추운데 불을 지피려고 할 때 장작이 필요하죠. 근데 장작을 뭐 한 번 넣어놓으면 계속 불이 타나요? 아니죠. 끊임없이 넣어줘야 됩니다. 겨울철에는.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같습니다. 주가가 오르려면 이 재료, 장작을 끊임없이 넣어줘야 돼요. 뭐 초전도체도 마찬가지잖아요. LK99 관련 재료가 끊임없이 나왔죠. 논문 발표했는데 이거 초전도체야. 학회에서 우리가 발표할 게 뭐 미국, 중국에서 뭐 각국의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나오고 여러 가지 장작들이 끊임없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재료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이 정도 재료면 끊임없이 한 3개월 정도 나오겠구나. 그게 뭐가 있죠? 그게 뭐가 있죠, 지금 시장에? 반도체.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저PBR. 제가 저PBR 말씀드리는 이유가 정부에서 정책적 의지를, 그러니까 정책을 내놓을 때 의지를 가지고 내놓는단 말이에요. 가령 뭐 지난 정부에서는 태양광, 친환경 쪽이 떴죠. 이번에는 원전 우주항공, 저PBR 이런 게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 관련 모멘텀이 있는 섹터는 꾸준히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켜봐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종목군들을 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체크하시고 그다음 보시면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매수 타점인데 자, 세 가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어요. 장대 양봉. 요거 망치형 캔들, 팽이형 캔들 요런 세 가지 캔들이 21선을 강하게 지지할 때 매수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시고 다음이 뭐냐면 21선 매도 타점입니다. 요거 윗꼬리 유성형 캔들 장대 음봉인데 윗꼬리 이렇게 달리고 윗꼬리 캔들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윗꼬리가 달린 캔들을 그냥 윗꼬리 캔들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죠. 그리고 유성형 캔들은 이렇게 있는데 몸통의 길이가 긴 거예요. 장대 음봉 쭉 나온 겁니다. 근데 윗꼬리가 달리면서 유성형 캔들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이 장대 음봉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니까 요런 캔들이 21선에서 나온다면 매수 타점이 아니라 매도라고 제가 적어놨죠. 매도 타점입니다. 그걸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실전 차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동제약 과거에 코로나 관련주로 엮여 있었던 종목이죠. 일본의 시오노기 제약이랑 공동개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심리를 봤을 때 거리 두기도 소용없고 자영업자들은 정말 힘들고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구용 치료제가 게임 치료제가 될 거다라는 어떤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을 떠안으면서 거래대금이 들어왔다 이거죠. 그래서 재료적으로 봤을 때 S급 1,000억 이상 거래대금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매매 타점 잡을 수 있는데 21선, 노란 선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르잖아요. 오를 때 일동제약이 오르는구나. 관심 종목에 설정해 놓으세요. 오를 때 사는 건 돌파 매매하는 건데 그거는 전업 투자자 선수들만 하는 겁니다. 그건 직장인 분들이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회의하셔야 되고 업무하셔야 되는데 그거 HTS, MTS 보면서 어떻게 단타를 치고 계십니까? 그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쪽이고 우리는 이쪽, 이 노란 선 닿을 때 사람들의 어떤 기대가 식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들어간 선수의 영역이고 여기 들어가는 건 여러분들의 영역이다. 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가 있죠? 한미글로벌 있습니다. 한미글로벌도 이거 예전 차트입니다. 지금 차트가 아니라 과거에 빈설만 왕세자가 방한한다라고 했을 때 건설사, 유신, 한미글로벌, 히림 이런 종목군도 올랐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방한 일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S급 모멘텀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동창회나 혹은 뭐 개모임 같은 거 여행 간다고 할 때 막상 여행 당일에는 아무 느낌이 없지 않나요? 근데 여행 간다고 짐 싸고 공항편, 항공편 알아보고 만나서 어떻게 놀지 회의할 때 기대감이 증폭되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일이 되면 재료 소멸 이슈가 나오면서 빠지죠. 그래서 그 전에 그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를 때 매수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21선 매매 기법을 오늘 배우고 있으니까 21선 부근에서 매수해서 오를 때 개인 투자자 달라붙을 때 팔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S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르다가 눌릴 때 21선에서 담는 거죠. 21선. 노란 선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매매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보실 게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전력설비, 전선 관련주 최근에 너무나 많이 오르고 있죠. AI발 훈풍으로 인해서 실적 모멘텀까지 더해진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 21선 라인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거 어디서 잡을 수 있냐? 오를 때 잡지 말고 내려올 때 이런 구간. 오를 때 잡지 말고 내려올 때 이런 구간에서 담으면 된다. 좀 오늘 강의는 이렇게 정리해 보고요. 자, 강의가 조금 뭐 쉬웠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 아침 8시 50분 공개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그때 오셔가지고 좀 공개 방송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강의 시간을 통해서 21선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도 충분히 따라해 볼 수 있는 기법이라고 하니까요. 강의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이 같은 강의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정영석 강사님 매일매일 개장 직전에 시장 전략들 세워주고 있으니까요. 하단 참고하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우리 정영석 강사님의 1타 주식 수익률 탑5 종목부터 확인하고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1타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단기 매매 굉장히 잘하는 우리 정영석 강사님의 본느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먼저 본느부터 이야기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본느 같은 경우에 저희 방송 공략주로 제가 들고 왔었는데 아마 5월 2일일 겁니다. 고가 기준으로 39% 정도 나오고 있고 지금 차트 보니까 단기 과열에 들어가서 한 2거래, 1거래 정도 이렇게 계속 갈 것 같은데 추후에 풀리면 윗꼬리를 좀 잡아먹으면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차트 패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보시면 일단 우리가 5월 2일이잖아요. 이때니까 다음날 시가에 들어가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장중에 눌릴 때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고가 기준으로 일단 39%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절반 익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절반 익절을 하시면 좋고 지금 이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은 게 자, 보시면 일단 월봉 보면 매물대가 있고요. 주봉, 일봉 보면 매물대가 없죠. 이 정도면 되면 괜찮아요. 일봉, 주봉 매물대가 지금 없으니까 소화를 했으니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5월 13일에 윗꼬리 달린 양봉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윗꼬리를 메우면서 올라갈 것인지 윗꼬리 메우지 못하고 5일선 이탈함과 동시에 추세 하락이 가속화될 것인지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본느 상승률을 봤을 때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일단 신규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3,750원 이하에 매수하셔가지고
최종 목표가 5,000원 잡으시면 되고요. 기존에 보유하시는 분들은 단기 과열 풀릴 때 절반 익절하시고 최종적인 목표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5,0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먼저 이 본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는 오늘의 1타 주식도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일지 우선 큰 화면을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하나손해보험입니다. 1분기 당기 순이익이 분기 기준 역대 최대라고 하죠. 자세한 분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이 공개가 됐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을 좀 꼽아주셨는데요. 선택하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아까도 보험 섹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DB손해보험, 삼성화재, 손보사, 빅5 실적이 너무나 좋다라는 이슈를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중에서도 제가 DB손해보험이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거로는 차트 패턴, 모멘텀, 실적 이런 거를 좀 들었죠. 근데 제가 오늘 하나손해보험을 왜 들고 왔냐?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당일 상승분 반영했을 때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과거 차트를 봤을 때 장대 양봉을 굉장히 많이 세우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아무래도 빨리빨리 수익 나는 거 좋아하시죠? 그래서 중장기 이게 내가 정말 하반기까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DB손해보험이나 삼성화재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방송 공략주 보시고 나는 짧게 좀 치고 나오겠다. 나는 단기 투자를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은 하나손해보험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들고 왔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제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6,170원이죠. 2월 13일에 형성했던 전고점 라인입니다. 주봉, 월봉 체크할게요. 월봉상으로는 이게 무슨 일이죠? 매물대가 굉장히 많네요. 월봉상으로는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데 주봉, 일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좀 감내할 만한 정도가 된다. 짧게 치고 빠질 만한 정도가 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격이 종가 기준으로 5,230원입니다.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지금 제가 방송을 정말 오래는 아니고 한 3, 4개월 제 기억으로 하고 있는데 다양한 기법들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법은 그러니까 이 차트는 어떤 기법을 적용해야 될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보이는데 제가 가장 강력한 기법 하나 말씀드리자면 추세 매매 기법이 있네요. 추세는 어떻게 긋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저점 동그라미 그은 다음에 세 개 연결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추세의 지지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잘 가고 있네요. 우리가 파동 논리로 봤을 때 1파 이후에 눌림, 2파 진행 중이니까 눌림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눌림 구간이 어디죠? 5,230원인가요? 아닙니다. 5,230원은 추세의 상단 라인. 자, 추세 제가 상단 라인 하나 그어드리자면 이렇게 그을 수 있습니다. 상단 라인 부근에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면 손익배 측면에서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추세의 지지 라인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 5,000원입니다. 하나손해보험 5,000원 기억하시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5,000원 매수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요즘 증권사 기능이 좋기 때문에 5,000원 매수 걸어 놓으시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전고점 라인인 6,170원, 넉넉하게 6,25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1타 주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보다 자세한 공부가 필요하다. 우리 정영석 강사님과 매일매일 시장 전략 한번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미증시가 강했죠. 미증시의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도 강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강의는 실패 없는 21선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1타 주식은 하나손해보험이죠. 추후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저희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정영석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